네, 안녕하세요.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긴 김서민 원장입니다.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수독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. 네, 우리가 들어오는 물이랑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, 그 다음에 대사를 통해서 생기는 물이 제대로 잘 배설이 되지 않으면 몸에서 그런 정체된 물이 독소의 역할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수독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수독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앞에 올렸던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런 수독증이 있을 때 어떤 생활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요,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찬물, 특히 얼음물, 찬 음료수는 정말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우리가 찬 게 들어가면 우리 몸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을 더 정체시켜서 부종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. 그래도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요. 물을 드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. 어떻게 드시냐면 우리가 조금 미온수나 좀 따뜻한 물을 텀블러 같은 거에 넣어 놓으시고 한 소주잔 한 잔 정도 되게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서 순환이 더 잘 일어나고 노폐물은 잘 나가고 새로 들어온 수분이 우리 몸 세포에 전달되기가 좋아요. 그래서 꼭 따뜻한 물을 소량씩 자주 드시는 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요, 바로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. 우리 음식을 드셨을 때 조금 맛있다, 짭짤하다 하면 염분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렇게 몸에 부종이 높고 또 수독증이 있는 분들은 그 염분이 높으면 이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혹시 진공청소기 이렇게 그 선전할 때 보면 카페트 같은 거에 굵은 소금 뿌려서 진공청소기 하면 그 먼지 잘 제거된다는 거 보신 적 있나요? 그런 것처럼 소금이 사실 주변에 이런 먼지를 좀 잘 흡착시킵니다.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도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. 몸속에 이렇게 염분이 높게 유지가 되면 바깥으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몸 안에서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수독증이 있는 분들이라면, 특히 수독증 중에 부종이 좀 많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식사에 염분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생냉한 것을 좀 줄여서 드셔야 돼요. 생냉한 것이란 건 뭐냐면요, 생것, 그 다음에 찬 것. 그러니까 뭐 고기로 보자면 좀 회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시고 조금 가끔 회는 드시는 게 좋고요. 또 과일도 너무 차갑게 먹는다거나 샐러드도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, 가능하면 야채 같은 거는 수독증이 좀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는 잘 드셔도 됩니다. 그런데 좀 수독증이 있어서 좀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부종이 있다거나 어지럼증이 잘 발생한 분들이라면 야채를 드실 때도요, 가능하면 살짝 데쳐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요, 카페인과 당을 꼭 줄이셔야 됩니다. 아무래도 숙면이 안 되고 좀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카페인하고 당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카페인을 좀 오전, 오후로 드시다 보면 이 카페인이 한 12시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돼요. 그래서 혹시라도 좀 커피를 한 잔 드신다 그러면 좀 설탕을 빼고 오전에만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. 또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곤하면 자꾸 당을 찾아서 먹게 되는데, 이렇게 들어온 당은 실제 소화질환으로 보자면 굉장히 악화 요인이에요. 소화 기능을 좀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순환장애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거든요. 그래서 좀 정제된 당, 뭐 우리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당을 당연히 좀 적게 드신 것도 중요하고, 근데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중간에 좀 간식 좀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다이어트 하실 때 추천할 만한 간식이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단백질도 좀 풍부하고 당이 적은 이런 간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 간식이 필요하신 분들은
그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5번째는요, 바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. 우리가 잠만 좀 일찍 자도요, 부종도 더 잘 받고 몸 회복이 훨씬 더 잘 돼요. 그런 우리가 아이들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, 어른들도 10시부터 2시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애들보다는 훨씬 분비량이 적긴 하죠.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고 부종을 완화시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는 것을 권합니다. 이 부종이 얼마나 잘 빠나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, 수면 전후로 한번 체중을 한번 재보세요. 일찍 잔 날과 늦게 잔 날. 그러면 진짜 일찍 자는 게 이 부종을 내리는데 정말 중요하구나.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. 네. 6번째는요, 바로 스트레칭입니다. 특히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이제 부종이 좀 높으신 경우에 오히려 많이 걷기만 하시면 오히려 부종이 더 증가되고요. 이 배설이 되지 않아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더 땡땡하고 근육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가볍게 산책 정도는 좋지만 너무 걷는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. 제가 꼭 추천하는 이 2가지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. 우리가 노폐물 배설에 정말 중요한 부위가 림프거든요. 이 림프 순환의 가장 큰 하수구에 해당하는 게 서이부 쪽이에요. 서이부 림프거든요. 그래서 그 고관절, 우리가 고관절을 스트레칭하고 하체 스트레칭을 하시면 이 아래에 정체되어 있던 수분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샤워를 하시고 이 하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2번째는요, 이 수독증이 있으면 제가 이 두면부, 머리 쪽에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지요. 그래서 우리가 머리하고 목하고 연결되는 부위 있죠. 그 부위를 사실 만져보시면 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. 이 부위를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마사지도 해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핫팩도 데워서 이 부위를 조금 한번 따뜻하게 순환시켜 줘 보세요.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행도 더 좋아지고 또 이쪽 목이 뭉치면서 어떤 현상도 나타나냐면요. 이게 꼭 머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 긴장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잘 발생을 하거든요. 그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독증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걷는 운동 이외에 우리가 하체 스트레칭과 우리가 여기 목 스트레칭 내지는 목 지압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수독증이 있으면 사실 검사했을 때 별로 나타나진 않는데 본인은 소화불량에 어지럼증에 또 부종에 또 가슴 두근거림에 불면증에 또 만성 피로,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좀 필요한 물 마시기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챙겨 가시면 어느새 몸이 조금씩 더 순환이 되면서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아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